지금 6명이잖아요. 예, 예. 6인 체제로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뭐 정당성 논란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3명을 국회 차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또 재가도 필요한 거니까, 예.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예. 일단 그러면 9인으로는 완성된 체제를 갖춰서 탄핵 심판을 가긴 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8인 체제, 네.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탄핵 인용,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니 그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 체제인데 한 명이 거리인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게 그게 정당하냐라고 문제 네.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6인 체제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탄핵 인용이 되려면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6인 체제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100%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것도 조금 뭐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게 탄핵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 측에서 과연 그것을 용납하겠는가?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네. 새로운 어떤 법적 논란, 네. 또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번 달 이미 국회목 3명이 지금 거리거든요. 예. 국회목 3명. 이미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예. 이번 달 23일 아니면 24일 날 인사청문회가 열릴 거다라고 지금 예. 예고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달 내로 세 사람에 대한 그 어쨌든 국회 절차가 통과가 되고 원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예.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네.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국회가 추천을 추천하고. 하는데 9명 모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해 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재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그런 거면 좀 문제가 되죠, 사실.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국회가 이미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넘긴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가 절차거든요.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는 6인 그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예.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 결과를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거다라는 예. 거를 지금 회의에서 6명의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1월 초 뭐 정도 되면은 나머지 3인이 이제 보충이 돼가지고 네. 완전한 9인 체제로 예.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